얼마 전 삼청동을 지나가다가 청와대 근처에 있는 PKM 갤러리 정원에서 평소와 다르게 낯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한 초록빛이 나는 곡선으로 만들어진 대형 조각이 잔디밭에 놓여 있었는데요. 커다란 덩어리를 가로로 비스듬히 절단해서 안쪽을 파낸 것 같은 모양을 한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헐렁한 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스케이트보더가 스케이트를 신나게 타고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구정아 작가의 작품입니다. 직경이 약 8m, 높이 2m 정도 되는데요. 밤이 되면 야광처럼 녹색빛을 뿜어냅니다. 갤러리 내부에서는 인광 회화 시리즈 7개의 별들이 또 다른 반전을 일으키는데요. 미니멀한 단색화처럼 보이던 작품들이 갤러리 조명을 끄면 머금고 있던 빛을 발하는 작품입니다. 순식간에 암흑으로 바뀐 공간에서 관람객은 우주에서 떠다니는 별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3분간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별이 빛나는 우주를 느끼고 나서 이후에 조명이 켜지면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전시는 전시장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구정아 작가도 앞에 두 작가처럼 작품을 통해서 관객이 참여하고 작품을 경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빛이라는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빛을 이용해서 미술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몇 명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임스 터렐과 올라퍼 엘리아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산속에 뮤지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뮤지엄 산인데요. 미니멀한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이곳은 바로 일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미술관입니다. 이곳에는 빛과 공간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전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명상관도 자리하고 있어서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많은 미술관입니다. 안도 타다오는 이곳에서도 역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자신의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건축을 완성했는데요. 자연 속에 있는 이 회색의 공간은 사색과 명상을 유도하는 터렐의 작업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이 두 예술가는 모두 빛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품을 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터렐은 미국 태생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작가입니다. 특히 빛과 공간을 활용하는 작품들은 건축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로 78세가 된 터렐은 어린 시절 독실한 퀘이커교 신자였던 부모님 영향으로 정신적인 수련과 침묵을 중시하는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항공과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대학에서는 지각심리학을 비롯한 미술, 천문학, 수학 등 다방면에 걸쳐 심도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뿌리와 관심 분야들은 훗날 그가 빛의 투사를 통해 공간 작업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터렐은 1976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빛과 공간은 터렐이 국제미술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건축적인 설치 작업은 대부분 빛과 공간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관람자의 지각을 중요시합니다. 터렐은 관람자에게 지각을 통한 미적 체험을 내면으로 끌어들여서 명상과 사색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터렐은 2013년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태양 원반의 통치를 선보였는데요. 이 설치 작업은 구겐하임의 건축적 특성을 활용해서 설치했습니다. 1층 중앙홀부터 천장까지 뚫려 있는 큰 공간을 채웠는데요. 전체적으로 미술관의 나선형 구조에 맞춰서 작품이 제작됐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타원형 통 5개를 달팽이 집처럼 겹겹이 쌓아놓은 구조물에서
점진적으로 빛이 변화하면서 방사되는 형태인데요. 빛은 미술관 천장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사용해서 은근하고 환상적이면서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거기에 평소에 워낙 첨단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는 터렐이라 이 작품에도 5개 스크린 통들 사이에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 조명은 컴퓨터로 조정이 되는데요. 아래서 올려다보는 관람자들에게는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관람자들은 빛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그 경이감에 휩싸여서 침묵의 명상에 빠져듭니다. LED 조명의 빛은 그 색과 농도를 천천히 변하게 하고 진한 빨강에서 심오한 파랑으로 또 차가운 무채색에서 강렬한 원색으로 다양한 광채를 연출하는데요. 대부분의 관람자들은 원형의 벤치에 앉아서 빛을 관조하거나 또는 바닥에 누워서 눈앞의 광경에 몰입하게 됩니다. 섬세하게 변조되는 색광은 때론 감미롭고 또 때론 강렬하게 관람자를 압도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성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관람자들은 빛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또 생생하게 느끼면서 정신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터렐의 투사 작업 중 하나인 A from 1은 공간 안에 프로젝터로 빛을 투사해서 입방체의 공간을 만든 작업입니다. 벽에 사각형의 빛이 투사되는데요. 이 이미지는 마치 단단한 고체 덩어리가 벽에 부착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킵니다. 이 시각적 착시 효과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멀리서 보면 공간을 부유하는 빛 덩어리가 명확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 벽 위에 투사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터렐은 이렇게 관람자의 지각 경험을 탐구하면서 간츠펠트라는 시리즈도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천장과 벽의 경계를 지우면서 조명의 빛으로 공간을 채우는데요. 이 역시 관람자들에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작품 이미지를 보시면
벽에는 약간 광택이 있고 조밀한 질감을 가진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진 것 같은 색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막혀있는 면이 아니고 3차원의 구멍입니다. 가까이 가면 혹은 갑자기 안에서 사람이 불쑥 튀어나오면 그제서야 이 사각형이 전시실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구멍으로 들어서면 전시 공간은 뿌연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빈 공간에는 빛만 있습니다. 정말 공간에 빛이 찬 건지 아니면 공간 자체가 빛인지 매우 헛갈리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벽, 바닥,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공간의 경계와 크기 또한 모호합니다. 정면에는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밝은 빛 면이 보이는데요. 이 면의 빛의 색깔은 핑크빛에서 노란빛으로 다시 연두빛, 초록빛, 푸른빛으로 아주 천천히 변화합니다. 이에 따라 공간 전체도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심리학에서 간츠펠트 효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용어를 가져와서 작품 제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임스 터렐은 사람의 시각을 제한하고 인식의 한계를 탐구해서 이를 예술적인 방식으로 적용한 작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하늘에 타원형의 파란색 색면이 칠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역시 간츠펠트 작품들처럼 하늘 부분이 뚫려 있어서 하늘이 그 위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 같은 하늘 공간 시리즈는 1975년부터 시작된 터렐의 대표작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 하늘 공간을 통해서 외부 공간의 빛을 내부로 이끄는 방식은 이미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르꼬르비제와 루이스 칸의 작품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꼬르비제가 계획한 라뚜레뚜 수도원의 천창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것이 터렐의 하늘 공간이 추구하는 공간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뚜레뚜 수도원의 하늘창을 보면 하늘창의 두께가 매우 투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투박함이 도리어 외부와 내부 사이에 있는 건축물의 구조를 확연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따라서 꼬르비제와 터렐이 발견한 방식은 유사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터렐의 하늘 공간은 그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건축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은 작품입니다. 건축 자체에 대한 터렐의 탐구는 아직도 진행 중인 로덴 분화구를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의 원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덴 분화구는 1976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분화구는 터렐이 비행 중 체험한 공간과 하늘 공간의 작업들을 연계해서 더욱 큰 공간을 다루고 싶어하는 그의 열망이 투사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름 3.2km, 높이 200m의 분화구에 긴 터널을 설치해서 11개의 방들을 두고 각 방에서 빛과 천체 현상을 감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터렐은 이것을 마치 거대한 천체 관측소처럼 활용해서 300m의 터널이 매 18.61년마다 지나가는 보름달에 맞춰지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공간에서 단순히 하늘 이미지만이 보이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각각의 방들에서 일식과 월식, 춘분과 추분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터렐은 현재도 진행 중인 로덴 분화구를 통해서 초기 작품에서부터 중기, 후기에 속하는 모든 작품들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그의 작품 세계의 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제임스 터렐은 시각예술에서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이자 항상 조연이었던 빛이라는 매체를 작업의 주연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타 작가들과는 다른 예술적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하늘과 빛을 관조하는 가운데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누리게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영적인 빛을 마주하는 빛으로서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빛을 이용해서 건축적인 대규모 작업을 하는 또 한 명의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작가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번째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 역시 테이트 모던에서 두 번의 전시를 가졌습니다. 2003년과 4년에 아니시 카푸어처럼 유니레버 시리즈 중 하나로 진행됐고 작년 겨울에는 In Real Life라는 주제로 대대적인 회고전이 있었습니다. 올라퍼 엘리아스는 덴마크 출신입니다. 시각미술에 기반해서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을 거듭하면서 자연, 철학, 과학, 건축 등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빛, 물, 공기 같은 자연에서 취한 모티프를 활용해서 대규모 조각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연 환경을 활용한 엘리아슨의 공간 설치 작품은 관람자의 경험과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엘리아슨은 주로 움직임이나 빛, 거울을 이용한 착시 효과나 기계로 만들어진 유사 자연현상, 빛과 색칠을 이용한 시각 실험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엘리아슨의 작품들은 그것이 놓이는 장소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화시키면서 관람자에게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엘리아슨은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덴마크를 대표했고 같은 해 테이트 모던의 터빈홀에서 그를 미술계에서 가장 널리 알리게 한 작품인 날씨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과 우주의 신비를 연출한 작업인데요. 엘리아스는 거대한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관람자들을 황홀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엘리아스는 설탕과 물을 섞어서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에 미세한 안개를 퍼뜨렸고 노란색 빛을 방사하는 수백 개의 램프로 만든 둥근 원을 설치해서 인공 태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수천 개의 거울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인공 태양이 약간 찌그러져 보이게 했는데요. 그래서 더 진짜 같은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관람자들은 인공 태양빛을 배경으로 작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테이트 모던의 거대한 공간을 태양과 하늘로 채운 이 작품은 굉장한 환영을 만들어냈고 스펙터클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관람자는 역설적이게도 태양과 마주하면서 미미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관람자들은 태양계의 무한함 속에서 작은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나는 천장의 거울은 관람자의 시각을 우주의 풍경으로 확장시켰고 우주 속에 있는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전시는 6개월간 200만 명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엘리아스는 2014년 리움에서 개최한 교감전에서 중력의 계단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리움 고미술 관람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오면 맞닥뜨리게 되는 노란 빛을 이용한 작품인데요. 공간에는 빛의 고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작가는 좁은 계단 위 천정과 정면에 거울을 설치해서
무한히 확장된 우주 공간을 연출했는데요. 여기에 부착된 것은 4분의 1 원과 반원으로 된 LED 고리들입니다. 이것들이 거울에 비쳐서 원형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큰 원에서 나오는 노란빛은 태양을, 그 뒤로 이어지는 작은 원들은 태양계를 둘러싼 행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관람자들이 우주 공간의 계단에 앉아서 사진을 찍거나 신기한 공간에서 쉬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늘 지구 안에서 바라보던 태양은 우주 안에 위치한 하나의 별로 보이고, 관람자는 우주 안에서 태양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예술이 개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더해가기를 기대하는 엘리아슨 예술의 개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품이 자연, 철학, 과학으로 넓어지는 중심에는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의 경험은 자연과 연관된 현상을 다루는 그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엘리아스는 아이슬란드의 화산암, 얼음, 돌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풍경을 사진 연작으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물, 바람, 빛과 같은 자연 요소들은 아이슬란드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엘리아슨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자들이 미술관이라는 특별하고 제한된 장소에서 햇빛, 안개, 바람, 이끼 등을 만나는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한다는 것인데요. 관람객은 엘리아슨의 큰 스케일의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안개 속을 헤매거나 또 햇빛을 받으면서 누워있기도 하면서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엘리아슨의 작업은 관람자의 기억에 각인될 수밖에 없고요. 정서적, 신체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의 작품들 중에는 자연에 실제하는 이끼, 돌, 물 등을 미술관에 들여오는 작품과 함께 기계적 장치들을 사용해서 유사 자연현상을 만들어내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체의 인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각 중추를 자극하는 자연 요소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서 17년에 리움에서 있었던 그의 개인전에서 무지개 집합이라는 작품이 소개됩니다. 당시 전시 작품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데요. 전시는 블랙박스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람자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미술관 공간에서는 정말 생소한 습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전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시장에서 실제로 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그 속을 걸어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신기함에 압도돼서 나도 어서 우산을 받아서 그 공간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작품은 어두운 공간 속에 물안개로 만든 거대한 벽이 펼쳐지고 그 위를 비춘 빛이 일렁이는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무지개는 태양과 반대쪽에서 비가 올 경우에 그 물방울에 비친 태양광선이 물방울 안에서 반사되고 굴절돼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산을 들고 그 비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 빛이 비가 내리는 표면에 반사돼서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관람자는 무지개로 다가가다 보면 천장에서 물을 뿌리는 분무장치들과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 빛을 내보내는 프로젝터 같은 기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결국 관람자는 이것이 기계로 만들어진 인공의 무지개 현상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제임스 터렐의 빛 설치 작품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빛 자체를 감상하게 한다면 엘리아스는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장치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아스는 무지개를 창조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현상을 제시할 뿐이고 무지개 현상을 바라보고 쏟아지는 안개비를 몸으로 느끼고 움직이면서 또 손을 뻗어 만져보려는 관람자의 행위들과 경험,
무지개를 보면서 떠올리는 생각들이 작품을 존재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아스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현상이 관객의 참여로 적극적으로 경험되고 사유될 때만 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움에서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국립극단의 4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영혼의 사중주라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는데요. 아름다운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작품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여정은 약 1150개의 작은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엘리아스는 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을 모두 합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예술의 의미, 시간성, 관람객과의 움직임과 그 상호작용 등 엘리아슨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검은 바탕에 1000개 이상의 크리스탈의 무리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우주에서 관찰되는 성운처럼 보입니다. 가스와 빛으로 존재하는 성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우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집합체이며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주는 견고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공간입니다. 이 작품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수많은 존재들로 가득 찬 우주 공간과도 같은데요. 긴 벽을 걷는 관람자는 마치 우주를 여행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는 관람자는 다양한 크기의 반짝이는 유리구슬들이 가는 철사 구조물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구슬의 뒷면은 거울처럼 칠해져서 보는 이의 모습과 전시된 장소의 이미지가 거꾸로 맺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작품을 보는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이미지가 생성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존재하는 예술이야말로 불확실성, 상대성, 모호함으로 가득 찬 현실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니시 카푸어와 서도호, 그리고 제임스 터렐과 올라프 엘리아슨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각 작가들이 관람자가 공간을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들이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미술은 이제까지 미술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시각중심주의의 반기를 들고 시각의 권위를 전복하려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대미술 작가들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등 공감각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작업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각을 대신할 어떤 우위의 감각을 찾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들을 동원해서 관람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소통과 체험을 최대화하려는 현대미술의 전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4명의 작가 외에도 많은 현대 작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현 시대의 미술이 관람자와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라봅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